네, 이번 시간에 대손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48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예제 먼저 보고 그리고 그 다음 갖고 이제 한번 볼게요. 기말의 매출 채권 잔액이 4천인데 방법을 두 가지로 하는 거예요. 연령 분석법 그리고 채권 잔액 비율법. 연령 분석법은 아래에 있는 자료가 해당되는 자료고요. 그 채권 잔액 비율법은 대손을 추정하는 퍼센테이지를 15% 정도를 적용하래요. 그리고 우리가 대손 처리할 때 대손 충당금 설정할 때 내가 오늘 설정하기 직전 상태가 얼마가 있는지 확인해야죠. 그 잔액을 확인해서 필요한 금액만 추가로 하는 게 보충법인 거예요. 자, 채권 잔액 비율법은 여러분이 알고 있던 대로 채권 잔액 전체에다가 15% 전체를 적용해요. 그러니까 어떠한 채권이 얼마만큼 발생될 건지를 일일이 분석하지 않고 그럼 이렇게 적용하면 이거 지금 600 나오는데 600만 원이라고 하는 전체를 설정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설정하기 직전 잔액이 이미 100이 있으니까. 그럼 100만 원 나머지만 고려하면 되지. 그치? 500만 원만 고려하면 되죠. 이렇게 하는 방식이 여러분이 알고 있던 방식이에요. 시험도 이런 형태로 나오고요. 자, 보충하는 방법은 어떻게 가냐? 이미 있잖아? 이미 있으니까 대손 충당금은 이미 있는 잔액에다가 500만 원만 보충하면 되지. 그래서 500을 추가해. 그리고 500만 원은 비용 처리해야죠 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고 해도 언젠간 일어날 수 있다면 단기에 인식하는 게 훨씬 정확하다고 보는 거야. 자, 매출 채권에 대한 거니까 판관비로 처리를 했겠죠. 자, 이렇게 하는 게 보충법인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총익법이나 환입법이 안 나와 있어서 제가 화면으로 가이드만 해드릴게요. 만약에 요배기 처리를 보충법으로 하지 말고 보충의 반대말 총액법 또는 환입법으로 하세요라고 얘기하면 이 분계를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가. 처음에 어떻게 가냐면 600만 원이라는 전체, 100만 원이라는 전체를 분계하는 거예요. 처음에 전년도까지 사용하지 않고 있었던 잔액이 100이었죠. 얘를 먼저 제거해요. 그래서 충당금을 먼저 제거한다. 제거하면 대변에 뭐 잡으라고? 제가 아까 총액법을 아까란다. 지난 시간에 총액법을 환입법이라고도 부른다고 그랬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충당금 잔액을 먼저 제거해버려. 그리고 대손 충당금 환입을 잡아버리는 거야. 그러면 오늘 이 분계는 충당금이 아예 제거됐죠. 그리고 두 번째 분계를 해요. 올해 인식하고자 하는 대손 비용은 원래 600이잖아. 600을 다 잡는 거야. 충당금은 다시 600을 잡겠지. 퉁치면 똑같죠. 근데 1, 2번을 퉁치면 얘랑 똑같아요, 사실. 얘랑 똑같은데 보충법은 퉁치고 보충할 금액만 분계한 거고 총액법은 퉁치지 않고 자, 100은 100대로 죽이고 600은 600대로 잡는 형식으로 총액을 중심으로 회계 처리하는 거야. 아래 거, 위에 거 두 가지가 같아요, 결과는. 그 위아랑 아래 보충법하고 환입법 중에 뭐가 여러분이 하기가 편해요? 둘 다 똑같지 뭐. 두 줄 넣냐, 한 줄 넣냐 뭐 그 차이잖아. 우리가 이제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은 법인세를 신고한다. 근데 법인세를 신고할 때 충당금과 관련돼서 충당금과 관련된 법인세법상의 한도를 계산해. 그때는 이 방법을 해야 돼. 법인세 계산할 때는. 그래서 법인세 계산하시는 분들은 총액법을 알아야 돼. 총액법이라는 게 어려운 거 아니죠, 그러니까. 똑같은데 이게 퉁치고 안 치고의 차이인 거예요.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 연령 분석법은 이제 어떻게 가냐면 4천만 원이라는 전체 금액을 분석한 거야, 위에 보니까. 자, 2천만 원은 왠지 그렇게 불안하진 않은가 보다. 1%. 그러면 2천만 원에 1% 때리면 한 20 나오나? 빨간색인데 일단 쓸게요. 자, 만약에 500만 원 중에서 3%래. 왜 이런 게 너무 떨려가지고 안 곱해져. 15만 원. 그 다음에 500만 원은 한 10%가 불안해. 그럼 50 정도. 50이나? 왜 이래? 그 다음에 1000만 원은 한 20%가 불안하대. 그 뭐야, 200이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각각의 설정을 별도로 해서요. 각각의 채권마다 예상해야 될 대손 추정액을 각각의 퍼센테이지로 각각 적용하는 거야. 그래서 금액이 나오면 이 전체 금액에 대비한 노란색으로 지금 우리 교재 보면 숫자는 나와 있죠. 그래서 쭉쭉 더했더니 전체 대손을 추정해야 될 금액이 285만 원이 나왔나 보다. 이렇게 구해서 그리고 나서 기말의 채권의 충당금 잔액이
100만 원 잔액을 고려해. 그럼 나머지 보충할 금액은 185만 원 요걸 가지고 대손 상각비 처리하고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는 방식이죠. 15%는 사실 너무 과했던 거야. 그건 좀 이상하고. 요 정도 가지고 가는데 15%가 평균 냈다고 하기에는 애매하잖아. 이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할 때는 금액도 고려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떤 게 정확하냐는 말할 수 없고요. 두 가지 방식이 있다는 것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는 대손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발생이 되면 대손이라는 게 발생됐다는 뜻은 이러한 일이 확실해진 거죠. 그래서 거래처가 죽거나 부도나거나 파산 신고해버리거나 다양한 이유로 채권에 대해서 대손이 확정돼. 그럼 더 이상 이제 그 돈을 받을 수가 없게 돼버린 거잖아요. 대부분 법원으로부터 갑자기 통지서가 날라왔는데 채권 포기 아니면은 상대방 부도 처리, 파산 신고 뭐 이렇게. 더 이상 이제 어떤 행사도 할 수 없는 상황. 그러면 이런 경우는 대손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는 날 갑작스럽게 이게 3년 전 채권이다. 예를 들어서 이게 3년 전 채권인데 3년 뒤인 오늘 갑자기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나. 눈물이 나면서 붕괴를 한다. 외상매출금 2만 원 받을 수 없는 오늘 죽이고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오늘의 비용이구나 라고 해서 대손 상각비를 줄였어요. 대손 상각비라고 하는 비용을 처리하는 게 맞냐? 싫다 이거지. 왜 싫으냐? 너 이런 일이 일어날 거 몰랐어? 3년 전에 일어났던 거야? 매년 아까처럼 했던 걸 해야지. 매년 해야지 이런 거. 매년 해가지고 예상을 했어야지. 근데 예상할 때 너 뭐 잡아놨니? 대변에다가. 대손 충당금 잡은 이유가 뭐니? 이런 일이 일어나면 쓰려고 한 거 아니니? 그래서 오늘 대손 충당금 잔액이 얼마가 있느냐에 따라서 대손과 관련된 처리와 관련된 회계 처리도 한 3개 정도가 나오죠.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첫 번째, 외상매출금은 어쨌거나 2만 원만큼 받을 수가 없게 됐대. 그럼 여러분이 충당금 잔액이 얼마든 상관없이 됐나? 맞나? 없이 외상매출금 2만 원이라는 채권이 없어지는 건 똑같죠. 똑같은데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하고 전년도까지 대손 충당금이라고 하는 잔액을 3만 원 정도를 가지고 있다면 충당금을 쓰면 그만이지. 2만 원만 쓰면 되죠? 3만 원 중에 여전히 1만 원 남겨놓고 두 번째,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는데 갑자기 일어나서 두 번째, 2만 원이라는 외상매출금을 포기하고 있는데 충당금 잔액을 확인해 보니까 1만 원뿐이 없네. 그러면 2만 원을 처리하고 싶지만 충당금이 부족하니까 1만 원은 쓰고 1만 원을 쓰고 또 1만 원은 부족하죠. 자, 1만 원 부족하다고 하는 거 이건 충당금 잔액이 많든 적든은 내가 정확하게 처리를 못하지. 전년도에 충당금 설정할 때요. 15% 때리든 1% 때리든 그건 확실한 게 아니잖아. 추정, 예상이니까. 그래서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뜰 수 있어요. 당연한 거고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어쩔 수 없으니까 이건 비용 처리해야죠. 그래서 나머지 부족한 건 대손 상각비 떨리는구나. 이거 내 예상했지만 이 정도까지 예상을 못한 거니까. 근데 만약에 충당금 잔액이 없는 경우 있겠지. 많으니? 있는데 좀 부족하니? 그럼 2개 있지? 근데 한 푼도 없니? 그러면 어떻게 해? 대손 상각비를 전액을 처리해야지. 그럼 회계 처리의 케이스는 몇 개가 있는 거예요? 3개인 거예요. 이럴 수도 있고요. 이럴 수도 있고요. 진짜로요. 그리고 만약에 이럴 수도 있어요. 왜 회계 처리가 다르게 나올까요? 똑같이 외상매출금 2만 원 받을 수 없는 대손이라는 건 같은데 하나지. 충당금 잔액이 많아? 부족해? 아예 없어.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왼쪽의 계정은 3개. 자, 이때 만약에 매상매출금이 아니라 기타 채권이었다면 이 거래가 요 이름이 기타의 대손상각비가 되면 정확한 거예요. 기타의 대손상각비. 그리고 이때 대손충당금은 외상매출과 관계가 되는 대손충당금이 반제가 된다. 이것도 되게 중요하고. 충당금 많았죠? 아무거나 쓰면 안 되니까. 요게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답인 거야. 방금 전에 요 예제가 화면에 보면은 충당금, 외상매출금이라는 채권은 전부 다 대변 쪽에 반제가 되는데 실제로 시험 볼 때는 거래처 거는 거고요. 이때 충당금이 다 올 거니 얘 없으니까 부족한 건 얘로 떨 거니 아예 한 푼도 없으면 상각비라고 하는 비용 처리가 될 거니 혹시 이가 미수금이니? 미수금이면 기타의 대손상각비라고 하는 이름으로 처리하는 것도 잘 기억하시고
그렇게 잘 분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손과 관련된 회계 처리를 이렇게 마무리하면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보는 게 뭐냐? 마지막은 아닌데 대손과 관련해 가지고 미리 이렇게 처리했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근데 상대방이 이미 파산 신고했다고 그래서 이랬든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대손을 이미 처리했는데 발생돼서 근데 뭐